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재 서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저자 나폴레온 힐, 부와 성공의 법칙 내용입니다. 책의 차례를 소개합니다. 1장 성공의 비밀, 2장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3장 열망, 4장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5장 자기암시, 6장 전문지식, 7장 상상력, 8장 체계적인 계획, 9장 결단력, 10장 끈기, 11장 조족집단의 힘, 12장 성에너지, 13장 잠재의식, 14장 내, 15장 육감, 16장 두려움의 6가지 유형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성공의 비밀. 이 책은 부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나는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의 비결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다. 내가 부의 비밀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앤드루 카네기 때문이었다. 이 영리하고 매력적인 스코틀랜드 출신 노인은 애송이 기자였던 내 머릿속에 그 비밀을 넌지시 던졌다. 그는 의자에 몸을 파묻고는 나를 향해 재미있다는 듯이 눈을 찡그렸다. 자신이 건넨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연 내가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신중히 살펴보는 듯했다. 내가 자신의 의중을 파악했음을 느끼자 그는 세상에 그 비밀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 일에는 20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그의 도움으로 그 약속을 지켰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카네기의 성공 비밀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수백만 명의 인생에서 검증된 비밀이다. 카네기는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연구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마법의 공식을 지어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비추어 그 공식이 잘 맞는지 시험해 보라고 나를 지목했다. 또한 그 공식을 공립학교와 대학에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공식을 적절하게 가르친다면 교육체계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교육과정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책 내용 일부 중 인플레이션 적용 관련된 내용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1년에 1달러였던 그 돈이 2001년도에는 대략 20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외의 변수를 차지하고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당시 6억 달러였는데 21세기 초에는 최소 120억 달러로 환산된다. 2장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정말 그렇다. 분명한 목표, 끈기, 불타는 열망과 생각이 결합되면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고 부나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 에드윈 C. 반스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머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열망에서 시작해서 한 걸음씩 깨달았다. 반스가 지닌 갈망의 특성은 명확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에디슨과 함께 일을 하고 싶었다. 에디슨 아래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열망을 어떻게 실현시켰는지 살펴보면 부로 나아가는 원칙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열망이 가득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일단 2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그는 에디슨과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였다.
둘째, 에디슨의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까지 갈 기차표를 살 돈조차 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문제만으로도 열망을 실현하려고 시도할 생각조차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열망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발명가와 빈털터리. 에디슨의 연구소에 찾아간 반스는 에디슨과 사업을 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몇 년 후 에디슨은 반스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빈털터리 행색의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 표정은 그가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와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 나는 생각이 정말로 무언가를 마음속 깊이 열망하면 하나의 전환점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반드시 그 열망을 실현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바라는 기회를 주었다. 그가 성공할 때까지 끈덕지게 매진하기로 마음먹은 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내 결정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반스가 일을 시작하게 된 건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 그것이 중요했다. 반스가 처음 에디슨과 동업자가 된 건 아니었다.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에디슨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다. 몇 달이 흘렀다. 반스의 목표와 비슷한 일조차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하지만 반스의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그 열망을 끊임없이 강하게 되새겼다. 반스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반스는 이게 무슨 소용이람 마음을 바꿔서 영업사원이나 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사업을 하러 이곳에 왔고 인생을 걸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례 말고도 정말로 많다. 당시 청년 반스는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강철 같은 그 결심, 열망에 집중하고 끈덕지게 밀어붙이는 그 행동은 온갖 장애를 넘어 그가 바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기회는 반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기회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면이 있다. 때로는 불운이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난다. 당시 에디슨은 에디슨 구슬 녹음기라는 기계를 막 완성한 참이었다. 영업사원들은 그 물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간 애를 쓰지 않고서는 그 기계를 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반스는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을 알았다. 기회는 조용하게 반스와 에디슨 말고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상하게 생긴 기계 뒤에 숨어 슬그머니 다가왔다. 반스는 자신이 구슬 녹음기를 팔 수 있다고 확신했고 에디슨에게 자신이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에디슨은 기회를 주었고 진짜로 반스는 기계를 팔았다. 그것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말이다. 에디슨은 그에게 구슬 녹음기의 전국 유통권을 주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반스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해낸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더욱 대단하게도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이다. 그는 돈보다 더 의미 있고 위대한 자산을 얻었다.
바로 널리 알려진 성공 법칙을 따라 행동하면 생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이 물질적 보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반스는 자신이 에디슨이라는 거물과 동업자가 될 수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불을 일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소망을 알고 또 자신이 열망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저 이것에서부터 시작했을 뿐이다. 부에 이르는 첫 번째 원칙, 3장 열망편입니다. 모든 성과의 출발점 열망.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해야 한다. 1.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하게 결정하라. 3.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4. 준비가 되어 있던 아니던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5.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 또한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6.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부에 이르는 두 번째 원칙, 열망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상상하고 믿어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중도에 포기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승자가 된다. 부에 이르는 세 번째 원칙,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 자기암시. 역경 실패의 고통에는 성공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다. 부에 이르는 네 번째 원칙, 전문 지식, 개인적인 경험 혹은 관찰. 행복이란 소유가 아니라 행하는 데에서 찾아진다. 부에 이르는 다섯 번째 원칙, 상상력, 마음의 작업실. 당신이 세상에 무엇을 할지 말해줘라. 하지만 먼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부에 이르는 여섯 번째 원칙, 체계적인 계획, 열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현시키는 것. 리더십의 덕목. 1. 흔들리지 않는 용기. 2. 자제력. 3. 똑부러지는 정의감. 4. 확고한 결심. 5. 명확한 계획. 6. 보상보다 더 많이 일하는 습관. 7. 매력적인 성격. 8. 공감과 이해 능력. 9. 세세한 곳까지 모두 파악하는 능력. 10. 책임을 온전히 감수할 것. 11. 협력. 부에 이르는 일곱 번째 원칙, 결단력, 미루는 습관 다스리기. 수백만 달러 이상의 부를 일군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그들 모두 즉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 결정을 바꿀 때는 오랜 시간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부에 이르는 여덟 번째 원칙, 끈기. 믿음을 끌어내는 꾸준한 노력.
열망을 죄화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끈기는 필수 요소다. 끈기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 의지와 열망이 적절하게 결합되면 가장 강력한 짝이 된다.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은 간혹 냉혈한 또는 무자비하다 그런 평가를 받곤 한다. 그건 이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뒤에 얼마나 강력한 의지와 끈기가 도사리고 있는지 보지 못한 탓이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이 잘 안되거나 불운의 조짐이 보이면 목표를 내던지고 또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온갖 장애에 맞서 목표를 이루고야 많은 사람들은 극소수다. 끈기 부족은 실패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대다수의 공통적인 그 약점이 끈기 부족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끈기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열망은 목표를 달성하는 일의 출발점이다. 이 점을 늘 마음에 새겨라. 열망이 약하면 결과도 약하다. 부는 물이 대양으로 흘러가듯 자신을 끌어당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딸려간다. 부는 자신을 의식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마찬가지로 가난 역시 생각하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부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반면 가난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떠오른다. 부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가난에 대한 생각이 점령하게 된다. 이제 부를 축적하는데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것이다. 끈기가 없이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지도 모른다. 끈기가 있다면 반드시 부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비밀, 그것이 끈기다. 부에 이르는 9번째 원칙, 조력 집단의 힘, 추동력. 부는 수줍음과 조심성이 많다. 누군가가 끌어당겨야만 하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캐낼 수 있는 황금보다 인간의 사고에서 캐낼 수 있는 황금이 더 많다. 부에 이르는 10번째 원칙, 성에너지, 카리스마와 창조성. 천재성을 발휘하려면 성과 사랑, 연애의 감정을 사용하고 개발하고 다스려야 한다.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감정이 사고를 지배하도록 독려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누그러뜨린다. 정신은 습관의 결과물이어서 어떤 사고를 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의지력을 발휘하여 어떤 감정은 억누르고 어떤 감정은 고양할 수 있다. 자신의 의지로 정신을 다스려라. 이는 어렵지 않다. 정신은 끈기와 습관을 통해 다스릴 수 있다. 부에 이르는 11번째 원칙, 잠재의식, 연결고리. 매일 온갖 종류의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을 자극하고 있다. 일부는 부정적이고 일부는 긍정적이다. 지금 당장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긍정적인 열망으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성공으로 전환하고 싶은 생각, 잠재의식에 심은 생각은 모두 상상력을 거쳐 믿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렇듯 계획, 목표와 믿음을 결합하여 의도적으로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일은 상상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에 이르는 12번째 원칙, 뇌, 생각을 송출하고 전송하는 기지국. 뇌는 감정이 결여되거나 잔잔한 상태의 생각보단 감정적으로 자극받는 생각에 더 빨리 기능한다.
그 결과 생각이 증폭되어 창조적 상상력이 아이디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잠재의식은 뇌의 송신기로서 사고 주파수가 이곳을 통해 송출된다. 자기암시는 송신기를 가동하게 만드는 매개체다. 그리고 생각의 에너지를 포착하는 수신기는 창조적 상상력이다. 위대한 성과는 커다란 희생 아래 탄생한다. 사산적인 태도로는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 없다. 부를 이루는 13번째 원칙, 육감, 지혜의 성전의 문. 육감은 잠재의식의 일부로 흔히 창조적인 상상력이라고 불린다. 한편으로는 아이디어나 계획, 어떤 사고를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는 수신기라고도 한다. 이런 번뜩임은 예감 또는 영감으로도 부른다. 육감을 통해서 적시에 위기가 임박했음을 느끼기도 하고 기회가 왔음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 육감은 개발하면 수호천사처럼 우리의 조력자가 된다. 지혜의 성전의 문을 열어주는 수호천사. 뇌의 세포 구조 어딘가에는 흔히 육감이라고 불리는 생각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안다면 이미 그것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부를 이루는 13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장 두려움의 6가지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성공 철학을 잘 이용하려면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음의 준비는 어렵지 않다. 반드시 제거해야 할 3가지 적들, 즉 우유부단함, 의심, 두려움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이해하면 된다.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난과 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이 2가지 길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을 끌어당기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 부는 금전적, 정신적, 심리적, 물질적, 부 모두를 말한다. 부의 출발점은 열망이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의 증상, 무관심, 우유부단함, 의심, 걱정, 지나친 조심성, 미루는 습관. 진정한 부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로 측정할 수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